지금 대통령 지지율, 또 새누리당 지지율,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요동치는데 핵심은 바로 유병헌의 시신인데요. 유병헌의 시신이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님.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는 야당의 공천 분란 때문에 새누리당이 초반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가 문제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병헌 씨의 시신이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게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일 6일 전부터는 실시한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는데 그 시간이 24일입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됐고 2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는 어떻게 보면 깜깜이 선거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유병헌 씨 시신 문제를 둘러싸고 유병헌 씨 시신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냐.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각종 미스테리, 각종 의혹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여당이 고전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동작을을 비롯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막판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바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굉장히 새정치연합이 올라섰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도권이 이번 15곳 중 6곳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의 막판 향배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여론조사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네, 각 당에서 여론조사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일부터는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곧 보실 데이터는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그러니까 24일 직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좀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수치가 좀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바로 24일 직전, 그러니까 20일부터 23일까지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수원 8달, 처음에는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의 낙승이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김용남 후보의 젊은 일꾼론이 먹혀 들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접전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혼전 양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보시는 거는 경기 수원정, 그러니까 영통입니다. 네, 이 지역은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일부터 23일,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기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천호선 정의당 후보가 새정치연합 박광원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 사퇴하기 직전의 여론조사입니다.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 34.3,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후보 29.6, 정의당 천호선 후보 4.9, 그러니까 박광원 후보와 천호선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했을 경우에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동작을은 어떻습니까? 네, 동작을은요. 이 조사는 물론 노회찬 정의당 후보로의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그럼 단일화가 됐다고 보고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44.5%, 정의당 노회찬 후보 34.4%로 그 격차가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좁혀졌다는 것이 양당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판세에는 항상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병헌 씨 시신을 둘러싼 미스테리 의혹 지금 증폭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야권 단일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하락했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4월 넷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약간 올라섰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올라왔죠.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후보자라든가 정성근 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경질을 사실상 하면서 인사 철회를 하면서 약간 반등했는데요. 한 주 지난 뒤 바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가 45.2%, 부정평가가 48.5%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지금 목을 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조수진 차장님? 네. 만약에 판세를 새누리당이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은 경기 평택을과 경기 김포가 되겠습니다. 양쪽 지역에서는요, 양당의 판세, 자체 분석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양당이 좀 엇갈리는데요. 가령 경기 김포의 경우에는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우리가 10%포인트 이상 지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김한길 대표가 우리가 뒤집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수도권 6곳이 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떨어졌습니다만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당의 공천 파동 이게 상당히 컸다. 그리고 20%에 달하는 부동층의 표심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네. 조차장님. 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유대균 씨, 박수경 씨 또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하봉은 씨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막 전해졌습니다. 네, 하 국장님 계속 얘기 이어주시죠. 제 사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한 건 15개 재보선 전체 지역하고 그 판세가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서로 유리한 지역이 몇 대 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6개가 수도권이라는데 네. 그 중에 6개는 새정치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이 각각 우세 지역이 몇 대 몇인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번 재보선 지역은 15개입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이 발표한 건요. 안방인 부산 해운대 기장갑, 그리고 울산 남을, 그리고 전통적 강세 지역인 경기 김포, 서울 동작을, 그리고 수원을, 권선이죠. 이 5곳, 그리고 충북 충주까지 6곳에서는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다. 이게 새누리당의 자체 판단입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원, 영통 여기에서 해볼 만하다. 그리고 수원 팔달에서도 앞서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2곳은 확실하게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호남이 이번 재보선 지역이 4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전남 순천 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계속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천 곡성까지 합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6곳을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